안녕하세요. 다국어 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이드 꼬꼬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꼬꼬쌤을 따라 꾸꾸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가볼 도시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은 중국이 북쪽에 위치한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도 유명한 고대 도시이며 현대화 국제 도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의 인구는 2천만 명 정도입니다. 베이징의 기후는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으며 겨울은 춥고 건조하면서 봄과 가을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고고쌤을 따라 베이징에 있는 꽁왕푸 박물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왕푸 박물관은 중국 청나라의 역사, 문화 등을 간직하고 있는 뜻깊은 장소이며 문물보호, 문화산업개발 등 종합성 공공문화기관입니다. 왕푸는 옛날 왕족이 거주하던 곳을 말합니다. 1799년 꽁친 왕에게 물려지면서 꽁왕푸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꽁왕푸는 청나라康熙 황제가 가장 총애한 신하 중의 허쿤이 지은 저택입니다. 황제만 금색 기와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신하는 녹색 유리 기와를 사용하여 부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규모는 가히 황궁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꽁왕푸는 베이징의 전통주택, 미음자 모양이 사합원 구조이며 저택과 화원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질서정연한 건축물이 배치, 정교한 공예, 교차된 누각 등을 통해 황실이 휘황찬란한 아름다움과 서민들이 수수하면서도 우아함을 갖춘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꽁왕푸는 입구에서 동로, 중로, 서로 이렇게 세 갈래 길로 나뉘어집니다. 꽁왕푸의 동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왕푸의 동로에는 뚜어푸쉔 건물이 있습니다. 행복이 많은 관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내부에는 꽁왕푸의 많은 역사적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뚜어푸쉔 뒤쪽 건물은 르다오탕입니다. 이곳은 공주가 살았던 저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왕푸의 서로에는 바오광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찍이 응접실로 사용하여 귀빈 접대를 주로 하였다고 합니다. 꽁왕푸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는 바로 바오광시의 실내의 처마 장식이며 주로 여러가지 화초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길함과 평화,
장수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광시의 뒤쪽 건물은 시진짜이입니다. 시진짜이는 당시의 걸작으로 높고 거대함을 자랑하며 실내 장식 또한 정교하고 화려합니다. 화원은 정자와 복도 그리고 돌을 쌓아 만든 가짜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아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중로로 걷다 보면 인안댐이 보입니다. 인안댐은 공왕府의 메인 건축물입니다. 중요한 행사를 치르거나 명절에만 개방하던 장소였습니다. 1921년 정월 대보름밤에 향불을 피우다가 화재가 나서 전부 훼손되었지만 현재는 다시 재건축된 모습입니다. 지붕에 녹색 유리 기와를 써서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낸과 동시에 홍칭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난댐의 뒤쪽 건물은 짜르탕입니다. 짜르탕은 신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짜르탕의 뒤쪽에는佛堂도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불교 법당이었다고 합니다. 공왕府저택을 다 둘러보면 저택과 화원이 경계로 된 2층 건물 허우자오로가 보입니다. 허우자오로는 총 111개 방이 연결되어 있으며 길이는 180여미터라고 합니다. 중앙부 푸른색 벽돌과 각자 다른 모양의 창이 이색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벽 속에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허우자오로와 화원이 시작인 사이에 넓은 벽돌길이 있는데 과거 왕과 자제들이 말을 타고 활쏘기 연습을 하던 곳 젠다오라고 합니다. 剑는 활이라는 뜻이고 道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공왕府저택은 당시 황제의 버금가는 재력을 자랑할 만큼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며 화원은 달맞이 전망대와 경극 공연을 비롯해 정자와 화랑이, 수목과 어우러져 당시의 풍요를 짐작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화원은 삼면이 산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정자와 연못 등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그 가치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곳곳에 봉이라고 쓰여진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원을 통과하는 아치문이 바로 이 시양문입니다. 한백옥으로 만들어졌으며 꿍왕푸 박물관이 유일한 서양식 건물입니다. 화원도 저택과 마찬가지로 동로, 중로, 서로 세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양문을 통과하면 5m 높이의 두르어펑이 보입니다. 두르어펑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연미가 형성되어 고상하고 우아하며 시적이며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거쿠는 당시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느 영험한 스님이 이 돌을 옮겨와서 돌에게 빌면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시성을 들였더니 거짓말처럼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르어펑 동쪽에는 친치우팅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인이 문인들과 선비들을 모시고 술 마시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들이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르어펑 뒤쪽에는 박쥐 모양이 큰 연못이 있는데 fu치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박쥐 fu와 복이라는 fu의 발음이 같기에 고대 중국인들은 박쥐를 길수로 여겼답니다. 청나라 당시 개인저택에 물을 들이는 것은 황제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했기에 꿍왕푸는 이런 영광을 누린 왕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fu치 주변에는 온통 느릅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늦봄 초여름에 느릅 열매가 fu치 주변에 떨어지면 복과 재물을 모두 가졌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fu치를 마주하여 안산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중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며 거쿤이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던 곳이며 연회를 베풀고 귀한 손님을 접대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안산당 북쪽에는 태호석을 쌓아 만든 인공 돌산 띠추이옌이 있습니다. 이 돌산 아래에는 미윈동이라는 작은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는 복이 새겨진 푸즈베이가 있습니다. 이 복자는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훑고 내려오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석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절대 돌을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푸즈베이는 청나라康熙 황제가 직접
비석에 후 복자를 새겨서 천하 제일복이라고 불립니다. 인공돌산이 최정상은 야오유에타이라고 합니다. 야오유에타이로 올라가는 경사진 복도는 빙푸칭윈루라고 합니다. 빙푸칭윈루로 들어서기 전 아래쪽에 평탄하지 못한 2단 계단이 있는데 여기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계단을 고난이라고 여겼습니다. 덕후는 젊었을 때 고난을 뛰어넘고 다시는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2단 계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단 계단을 한꺼번에 건너뛰어서 산 정상으로 줄곧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꼭 왼쪽이 작은 돌길로 내려와줘야 고난을 겪지 않고 운수가 좋다고 합니다. 최정상이 야오유에타이에 올라서면 화원의 풍경을 한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쪽 3칸짜리 건물은 류이티안샤오인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푸선묘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매년 중추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과 과일들을 놓고 주인과 친척,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보름달을 감상하던 곳이었습니다. 화원의 가장 뒤편에 위치한 마지막 건물로 푸팅입니다. 이곳은 꽁칭왕이 대신들과 군국대사를 모의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름에 시원하게 피서로 좋은 곳이어서 후에는 꽁칭왕의 자손과 유명한 서예가들이 책방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푸팅 앞마당에는 해당화 몇 그루가 심어져 있으며 매년 늦봄이면 해당화가 만발하여 이곳에서 꽃구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꽁왕후의 해당화는 베이징성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화원의 동로에는 펑슈푸가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가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키우던 채소밭입니다. 채소밭을 지나며 처마 밑의 짧은 기둥이 꽃봉우리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인 추이화먼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흔들거리는 시원하고 한적한 공간입니다. 추이화먼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곳을 주즈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네 모퉁이가 대나무로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주즈苑을 지나가면 다시로 극장이 보입니다. 다시로 극장은 꽁칭왕 및 친척과 친구들이 극을 관람하는 장소였습니다. 내부는 금빛으로 찬란하며 장식이 산뜻하고 수려합니다. 다시로는 중국의 유일한 완전 밀폐형 극장입니다. 면적은 685평방미터이며
벽돌 목재 구조물인데 쇠못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연극 공연 이외에도 길 행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높이 평가받는 건 바로 대극장의 소리 효과인데요. 무대의 밑바닥을 텅텅 비우고 몇 개의 큰 항아리를 놓아서 음향 효과를 내도록 하였으며 다른 설비가 없어도 구석이든 어느 위치에 있어도 맑고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들어서면 이곳을 위관이라고 부릅니다. 위관은 동남쪽 산기슭 위에 작은 묘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곳을 네 신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화원에는 일찍부터 4마리 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여우, 뱀, 고슴도치, 족제비였다고 합니다. 역대 주인들은 이 4마리 동물을 신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꽁친왕 후대인의 기억으론 만약에 왕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이곳에 와서 무사하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묘샹亭은 매우 특이하게 생긴 정자인데 위는 둥글고 아래쪽은 네모난 2층 구조의 연꽃형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탕水榭의水榭는 물에 세운 정자를 뜻합니다. 서로의 주요 경관 중 하나입니다. 면적은 약 200평방미터의 장방형 연못인데 산중이 물을 끌어왔으며 못이 세 방향에 있는 석각 용머리를 통해 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못의 서쪽 물속에는 여러 개의 돌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물에 거꾸로 비추는 모습이 독특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고고생과 함께하는 베이징 꽁왕후 박물관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再见。